다음 주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역대급 인파 이동이 예상됐습니다. 미국 내 4,5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을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일대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예보됐고 산불주의보도 발령된 가운데 오늘 벨리 지역에서 들불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성범죄자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현지 새우업계 관계자들이 수입선 해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고등학생으로 위장한 불법 체류자 20대 남성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뇌물이라는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항공기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조 작업을 거쳐 대통령 전용기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가 카타르가 제공한 호화 항공기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방부 장관이 연방 규칙과 규정에 따라 카타르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대통령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를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쓰는 데 필요한 개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과정에서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로 쓰다가 퇴임 후엔 트럼프 도서관 재단으로 넘기겠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y're giving us a free jet. I could say no, don't give us. I want to pay you $1 billion or 400 million or whatever it is. Or I could say thank you very much.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한 ABC 방송을 향해 가짜 뉴스라고 면전에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You're ABC fake news, right? Why not? It's only ABC. Well, a few of you would. Let me tell you, you should be embarrassed asking that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잉의 새 전용기를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인도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이 받는 것이라고 했지만 비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한다는 개조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카타르 제트기를 둘러싼 논란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세가 올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대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응급 환자 수는 19,097명으로 전주보다 88%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93명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주 연속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 증가세가 정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태국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3,030명으로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확진자 수가 11주 연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역시 상황은 심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최근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 나왔고 코로나 확진율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Your adoption this morning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will rank among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is organization and of global health.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번 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객 이동이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는 연휴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이 중 약 3,9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AAA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가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AAA 대변인은 도로 위에는 날씨와 공사, 사고 등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달러 16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센트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연휴 항공편 이용자도 3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벨리 지역에서 발생한 들불로 한 명이 다치고 메트로버스 노선 일부가 중단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0분쯤 벤나이스 세풀베다 분지 스포츠 컴플렉스 인근에서 발부어 화재가 처음 신고됐습니다. 이 불로 야자수를 포함한 초목 4에이커 이상이 불탔고 불길은 북쪽으로 번지며 구조물 피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인근 육군 모집소 건물이 위협을 받았지만 건물은 무사히 보호됐고 주차된 차량 일부만 화염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여파로 메트로 G라인, 구 오렌지 라인의 우들리에서 화이트오크스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 시민은 화상을 입었지만 경상으로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물 투하와 지상 호스라인을 동원해 오후 12시 55분쯤 불길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페르난도 밸리를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더위와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 사막과 계곡 지역에서 최고 기온 화씨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샌퍼란도 밸리에서는 화씨 104도, 팜스프링스와 팜데절트에서는 화씨 10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LA 지역은 90도대 초반까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은 90도대 후반까지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 가브리엘 밸리 그리고 LA 카운티 해안 지역에 더위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당국은 이 기간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조한 날씨와 돌풍으로 인한 화재나 산불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성범죄자 265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스프링 클리닝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벤추라 등 5개 카운티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27명의 아동 피해자가 구조됐으며 이 중 일부는 국제아동 성착취 조직 764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 조직이 미성년자들의 노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 지속적인 착취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5건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9명에 달합니다.
이번 작전에는 100개 이상의 수사기관이 참여했으며 LA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새우 업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해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남부 새우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해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1980년대부터 저렴한 외국산 해산물로 인해 미국 현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지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입산 철저한 검사와 식당 메뉴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하는 법안을 요구했습니다. These overseas industries are being subsidiz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So some of our own U.S. taxpayer dollars, in fact, is probably ending up in subsidizing these overseas shrimp ponds, which is putting our American industry out of business. At our most basic, we provide food for this country. By and large, almost all of our domestic production stays here and feeds Americans, and that's all we want to do, is to provide food for this country. Any way that we can help, we're happy to do so.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새우는 인도가 40%, 에콰도르가 27.8%,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에는 각각 4.36%, 7.55%, 2.8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미국 식품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외국산 해산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학교 생활을 한 불법 체류자 남성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적의 24살 앤서니 에마누엘 라브라드 시에라가 자신을 17살로 속여 페리스버그 고등학교에 등록해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혐의로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에라는 위조 문서를 사용해 학교에 등록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운전면허증과 소셜 번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앤서니 레브라도라는 이름으로 수영과 축구 주니어 대표팀에서 활동했으며 후견인들로부터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모든 사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시에라는 2001년생으로 취업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자 아이의 아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you're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s that correct? Your Honor, he is, as he stated, not an American citizen. He is from Venezuela. He is in the country illegally. He is a 24-year-old posing as a 17-year-old and has falsified numerous documents in order to show that he is 17 rather than being actually 24 years old. He falsified documents in order to enroll in Perrysburg High School, to take advantage of a Perrysburg family's generosity by obtaining guardianship over him. 현재 시에라는 우드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으며 보석금은 $50,000로 책정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기업 금융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어제 LA 한인타운 올림픽 웨스턴 지점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뱅크 오브 호프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과 재무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킴 행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세법과 노동법 등 법률 분야까지 포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 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 특히 미국 금융제도에 익숙치 않은 그러한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서로 도우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센터 출범은 지난달 조지아 애틀란타 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뱅크 오브 호프는 뉴욕과 뉴저지, 엘라바마, 텍사스, 휴스턴 등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지산에서 잇따르는 조난 사고에 대응해 야마나시 현이 구조 헬기 이용 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5분당 우리 돈 약 8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일본 후지산에서 조난당했다 구조됐던 일본 중국 국적 대학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나흘 만에 다시 등반에 나섰다 또다시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조난 사고가 잇따르자 후지산 등산로가 있는 야마나시현이 헬기 구조 활동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야마나시현 당국은 헬기를 이용한 산악 구조 활동을 이미 유료화한 수도권 사이타마현 사례를 참고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사이타마현은 비행시간 5분당 수수료 8,000엔, 약 7만 7천 원을 받고 있고요.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외 다른 고산 지역도 유료화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9월 관련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Rinnovo il mio appello accorato a consentire l'ingresso di dignitosi aiuti umanitari e a porre fine alle ostilità. 바티칸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첫 수요일 아련에서 일반 신자들과 만난 레오 14세 교황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로의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라고 호소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은 이번 주부터 인도주의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유엔은 아직 주민들이 구호물자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스라엘이 반입을 허용한 구호물자의 물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봉쇄가 종료된 척하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말과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허용하면서 주제는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으로 급선회했고 곧바로 양정상 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라면 흑인 농부들이 백인 농부를 살해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이어 참모에게 백인 농부 학살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게 하고 관련 기사 뭉치도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남아공 측은 영상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상 속 장면에 대해 자신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폐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맞서고 있는데요.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우라늄 농축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국영-TV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핵 협상에 대해선 현재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지와 참여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만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5차 핵 협상이 오는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제주를 찾아 4.3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패배 뒤 정치적 제도약의 발판이 된 인천을 찾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 산업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인천 출신 조봉암 선생을 두고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투표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조봉암을 그와 같은 사람을 잃지 맙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를 찾아 밀짚 모자를 쓴 채 직접 모내기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GTX 연장 등 교통혁명을 이뤄 수도권을 1시간 내로 연결하고 한강 철책을 걷어내고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백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적격자라며 이재명 후보 견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명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89.77%, 딴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던 성남의료원에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그런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3 유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24시간 활동 지원 등 장애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관 서너 명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의 한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외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회에 공개 일정에 나선 건 파면 47일 만에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기 씨, 이 영화의 감독인 이용돈 PD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씨는 이용돈 PD와 함께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으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지지자가 자신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쓴 책 반드시 윤석열을 들고 다가오자 책에 서명도 해줬습니다. 280여 석 상영관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은 듯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대체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 담화 장면이 함께 편집된 영화 후반부의 절정 부분, 또한 대학생이 주류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에선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상영관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파면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화려한 외출은 2시간 10여 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자리에는 황교안 전 총리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해놓고도 부정선거가 될 거란 말을 했고 영화를 제작한 전한길 전 강사와 이용돈 PD는 대선 불복 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를 함께 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옳은 손목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전한길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있었다고 제 옳은 손목을 걸겠습니다. 다가올 6.3 대선에서도 이대로 가면 부정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이영돈 PD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PD는 이번 대선에서 조작 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사전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나타난 황 후보는 지난 대선의 0.73% 차 패배를 뼈아프게 새긴 부정선거 세력이 이번 대선을 10% 넘게 이기는 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한 15% 지들이 이기는 걸로 갈 거예요.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은 이번 시사회에 앞서 국회에서 영화 홍보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부인이었던 이들에게 기자회견장을 쓰도록 도와준 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김문수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승패를 가를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인데 친윤 인사들이 단일화 조건으로 당권을 제시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이 후보가 마지막에 자신과 단일화해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또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이 후보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한다.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여러 선거에서 단일화를 경험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유세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만남을 정했습니다. 좀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줄지 않는 데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5일 전에 단일화해야 용지에 사퇴 사실이 인쇄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캠프 내에선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선 승패에는 관심 없이 한동훈이 당권을 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박 빅텐트 시도도 소득이 없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이른바 하와이 설득조도 김 후보 지지의사 확인 외에 큰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설득조는 홍 전 시장의 캠프 합류를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뒤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5월 2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